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세가 전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북 전역에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대설특보 발효 기간 동안 9명을 구조하는 등 총 18건의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7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전북도는 가택 수색을 통해 총 1,4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물품 129점을 압류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중 40%가량은 아르바이트 중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세가 전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남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의원 207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를 구현해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들고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금토일 3일 휴무 시스템인 주 4일 근무제 추세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전북의 청년층이 유입되고 인구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것이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다. 농촌의 별장이 주거지로 이제 바뀌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2개가 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미래 우리 먹거리 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북특별법에는 전국 단위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전북을 시험 공간 삼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전국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북의 기회가 될지 반대로 혼란만 가져올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전북 전역에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대설특보 발효에 따라 빙판길에 넘어졌다는 신고 등을 받아 9명을 구조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고정하는 등 18건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18일 최저기온이 남원 영하 8.4도, 정읍 영하 8.1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겠다며 19일과 20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빙판길은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다리.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600여 건, 1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환산한 치사율은 2.3명입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에 비교해 약 1.5배 높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사고 치사율은 16.1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빙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이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도로가 얼기 쉬운 다리 위나 터널 등을 지날 때 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 언덕 부근, 그다음에 터널 진출 입구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노면이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 사고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발생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가 8.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7명 거주지를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8일간 진행된 가택 수색은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정해 김제시와 남원시 등 5개 시에서 이뤄졌습니다. 전북도는 가택 수색을 통해 총 1,4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물품 12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중 40%가량은 아르바이트 중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주 지역 유학생 노동 실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유학생 200명 중 40.5%인 81명이 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주나 손님으로부터 반말이나 기분 나쁜 시선 등 고압적 언어와 태도, 언어차별, 지나친 사생활 질문 등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한국인과 외모 차이가 뚜렷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차별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 원상 회복과 전북 81개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일주일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는 20일이나 28일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새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14일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 반대 입장을 통보받은 전북 정치권은 새 예산안의 국회 통과 때까지 국회 내 농성 등 무한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 만큼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역시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방문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도 영향이 있겠지만 장관 인선 등 집권 촛대와는 달리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에도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의원들은 타 지역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 캠프를 꾸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캠프를 저비용, 실무 중심의 천막 사무실로 운영해 윤석열 정권 탄압에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장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에 김제시 의회 전수관 문순자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존 행정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시의회는 전했습니다. 부안군이 내년부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안군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과 2차 보전금 예산을 각각 1억 원씩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3달 넘게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남원 예로원에서 겨울과 아이, 동화를 소재로 한 동동동화축제가 열립니다. 남원시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예로원 앞마당에서 텐트 밖은 꽁꽁 낭만 캠핑과 소풍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선 겨울 간식과 함께 화롯불 쬐기와 할머니가 읽어주는 한국 동화, 각종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전통 겨울놀이 체험도 즐기며 동심과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창의 은퇴자 마을인 석정 웰파크시티에 호텔과 컨벤션이 오는 2025년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지난 16일 심덕섭 고창군수와 이종균 서울 시니어스타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웰파크 호텔과 컨벤션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900여 개의 객실의 호텔과 600석 규모의 컨벤션 센터는 9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지어집니다. 고창 관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호텔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사이버 스포츠관이 들어섰습니다. 임실군은 관광객들에게 더 활동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4D 영상관을 새롭게 고쳐 스크린 야구와 축구, 양궁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스포츠관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임실 산타 축제에 임시 개관하고 내년 1월 정식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사이버 스포츠관 운영으로 치즈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재청의 올해 지역 문화유산 활용 우수 사업에 김제시가 제안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서화가인 석정 이정직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 이정직 선생을 재조명하는 한편 주변 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제시는 지역민이 문화해설사를 맡고 마을회관 등 지역 여러 곳을 활용해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기 선생 생가를 활용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읍 지역의 새 소득원으로 부상하는 만감류 홍해향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해향 수확 시기는 1월 중순부터 2월 상순까지로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또 아삭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설명절 선물로도 인기입니다. 정읍시는 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기에 당도, 산도와 같은 품질 분석을 통해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250여 명이 증가한 2,677명으로 고창 시니어 클럽과 대한노인회 등 각 수행기관에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65살이 넘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